여러분, 이 얼굴 좀 보세요. 뭔가 신뢰가 팍팍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말끔하면 신뢰가 가지 않지만 오늘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수염을 많이 기르고 포스를 키우면 뭔가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의 주인공은 마크 레너드, 아니 간달프 형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분이 제2의 워렌 버핏의 칭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이끄는 회사 컨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성과 때문인데요. 2006년에 상장 후에 지금까지 무려 14,800% 150배가 올랐습니다. 연평균 37% 상승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90년대 초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30대였던 마크 레너드, 아니 간달프 형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어요. 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 등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홈런만을 바라는 겁니다. 세상을 모두 바꿀 것 같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 될 것 같은 소위 말해 유니콘 기업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겠죠. 뭐 나는 이메일을 대체할 거야. 나는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거야. 나는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뭐 이런 기업들의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 세상에는 되게 짜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과 관련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분야 그냥 얼핏 들어도 좀 간지가 안 나죠. 이런 비즈니스를 키워봤자 수십억 정도의 매출만이 전망되는 기업 가치도 수십억 원 정도가 맥시멈인 그런 비즈니스를 벤처 캐피탈에서는 절대 투자하지를 않아요. 참고로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를 버티컬 마켓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달프 형이 보기에는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 100배 수익이 나진 않지만 10% 혹은 20%라도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 그리고 10%, 20%낸 수익을 다시 복리로 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에만 투자하는 홀딩 회사를, 지주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컨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이 뭐 별자리, 성운, 그러니까 별들이 뭐 모여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간달프 형은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의 비즈니스만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마치 수많은 별처럼 모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본금 200억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계속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며 어느덧 600여 개의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요. 시가총액도 무려 50조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거죠. 이런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쟁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매출은 기껏해야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혹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절대 이런 시장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최소 몇 천억 원 이상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지 기껏 수십억 버는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 시장 자체가 독과점이고 고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게닉 그로스라고 하죠. 유기적인 성장은 거의 없는 이미 정체된 그런 시장이에요. 주식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비즈니스라고 해도 돈을 버는 걸 수가 있겠죠. 간달프 형의 회사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유기적인 성장이 거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경쟁 구도가 변하지도 않고요. 이런 시장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한 다음에 간달프 형은 무조건 그것보다 싸게 인수를 하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아 보라고 하면 경쟁 상황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손자병법에서도 최상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빅테크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하면 됩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짜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간달프 형은 깐깐하게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EV 세일즈 한 1배수 정도, 한마디로 1년 매출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수치에 기반한 인수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퀀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자신이 모르는 업종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M&A, 인수합병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업종을 건드리기 때문이고, 모르는 업종을 건드리다 보면 정확하게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자, 성공 요인 세 번째는 바로 탈중앙화된 조직입니다. 간달프 형의 회사에는 6개의 자회사가 있고, 그 6개의 자회사 밑에는 각각 수십 개의 비즈니스 유닛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비즈니스 유닛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유닛은 마치 하나의 기업과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그 비즈니스 유닛 내에서 독단적으로 내리고요. 인수합병을 할 때도 간달프 형의 어떤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유닛 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인수합병한 회사가 무려 150개, 일주일에 3개씩 인수를 했거든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인수합병을 이뤄내려면, 빠른 결정을 하려면 탈중앙화된 조직, 그리고 알아서 굴러가는 자율적인 조직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겠죠. 간달프 형은 관료주의를 싫어해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사이즈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HR이나 R&D 인력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본사와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게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위 조직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각각의 비즈니스 유닛들이 자신이 건드릴 수 있는 분야가 되게 확고합니다. 이 비즈니스 유닛은 유럽의 소방관한테만 파는 소프트웨어들만 보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이 비즈니스 유닛은 경찰서에 파는 소프트웨어만 봅니다. 그래서 각각 비즈니스 유닛에 담당하는 분야가 거의 안 겹치게 해놨고요. 이제 인수의 성과를 매번 측정해서 인수 결정을 한 매니저에게 보너스를 주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간달프 형 회사가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어가는데 본사의 직원이 15명이라고 해요. 본사 인원을 최소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은 마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간달프 형의 회사가 대박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바로 창업자 간달프 형의 나이입니다. 창업자인 마크 레너드는 나이가 벌써 66세예요. 언제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고요.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 그 회사가 흔들리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는 너무 규모가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짜잘한 소프트웨어 회사들만 사기에는 이제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사실 주주서한에서도 간달프 형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사이즈가 큰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더 큰 경쟁 속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수를 많이 해보지 않은 간달프 형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경쟁자들이에요. 어쨌든 간달프 형도 회사를 운영한 지가 30년이 넘게 됐고, 나름 업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알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전략을 따라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맛집이다 싶으니까 레시피를 뺏기는 거죠. 이렇게 짜잘하게 기업을 인수해 나가는 비슷한 전략을 쓰는 회사들이 한두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개는 상장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간달프 형의 회사 컨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두가 유니콘만을 찾을 때
조랑말 100마리를 줍줍해보겠다라는 간달프 형의 전략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주된 전략이 인수합병이라는 점, 그리고 본사의 조직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탈중앙화되게 조직을 운영하는 점 같은 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상장 후에 놀라운 성과, 연평균 복리로 36% 성장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제2의 버핏이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사실 저 간달프 형 사진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거 너무 포스 있잖아. 그래서 리서치를 시작을 했고, 비하인드를 알아보는 재미가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빠이빠이.